그 대칭키 암호화 방식에 이어서 이제 공개키, 이제 공개키와 개인키로 구성되는 음, PKI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 Public Key Infrastructure라고 하는데 그 공개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두 사람 간에 이제 키를 갖다가 서로 공유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두 사람이 통신을 하고 싶어요. A, B가. 근데 같은 키를 갖고서 서로 암호화를 하고서 해야지만 서로 키를 공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키가 같으면 이제 여기 두 사람이 딱 하게 되지만 이 네 사람이서 통신을 한다고 해보자고요. 네 사람이서 통신한다 그러면 키가 몇 개가 필요하냐면 이건 확률 통계에서 좀 배웠을 거예요. 그 네 명 중에서 어차피 통신 두 명이 한다고 했을 때 조합이죠. 조합의 문제. 네 개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죠. 그래서 4 컨비네이션 2니까 4 곱하기 3에 이제 이펙토리얼을 나누니까 6가지 경우가 나온다. 여기도 그렇게 지금 개수를 세보면 총 A, B, C 네 사람이 있을 때 여기 이렇게 하고 대각선까지 하면 총 6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죠. 1000명이면 1000 곱하기 999 나누기 2. 그러니까 500 곱하기 999죠. 그 경우의 수가 생기죠. 뭐, 이 세상에 있는 1억 명이 나눈다 그러면 1억 곱하기, 아니, 간단합니다. 1억의 반, 5천만이죠. 5천만 곱하기 1억만 해서 1. 그 두 개를 곱한 숫자의 경우의 수가 생긴 거죠. 그만큼 비밀키가 이제 많이 생성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키를 같은 걸 쓰지 말고 다른 걸 써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멋진 새 친구가 등장을 하는데 어, 베스트 라이베스트라고 불러요. 라이베스트 샤미르 에이드마 이 세 사람이 사실은 고민했어요. 이 사람이 세 사람이 고민했는데 실제로 가장 원래 그 논문에서도 제일 저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같이 쓸 때 제일 저자가 가장 혁신적인 공헌한 건 라이베스트입니다. 사실 이 라이베스트가 사실은 고민을 하다가 오늘 밤에 아이디어가 생각난 거예요. 밤에 정리를 했어. 막 밤새고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논문을 딱 정리를 하고 나서 이름을 싹 써놨어요. 알파벳 순으로. 그랬더니 여기 뒤에 이름 그 에이들먼 다음에 라이베스트 샴이 이렇게 딱 썼더니 에이들먼이 깜짝 놀라서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한 거 맞지만 이 이 키, 소위 말해서 RSA라는 이거를 만들어낸 결정적인 아이디어는 네가 내지 않았냐. 그래서 나는 빠지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게 MIT 다니던 이제 같이 이제 대학원 다니던 친구들인데 빠지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넣어주기로 합니다. 넣어주는데 자기가 제일 제자가 될 수는 없다 그래갖고 뒤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RSA가 된 거예요. 만약에 얘가 그들이 있었다면 ARS가 됐겠죠. ARS. ARS가 됐을 텐데 RSA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첫자를 따갖고 이제 RSA라는 것이 탄생을 했는데 그전에도 이제 뭐 그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를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천재들이 많이 있었는데 RSA가 사실은 이제 거의 대중화됐죠. 지금 쓰고 있는 것 다 RSA고 그 소수를 이용합니다. 소수를. 그래서 그러니까 매우 큰 수의 소수, 큰 수를 소수의 곱으로 만든다고 하실 때, 어,
소수 뭐냐고요?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소수는 그거죠. 자기와 일과 자기 외에는 그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분해되는 거? 약수가 없는 거죠. 약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6 같은 경우는 2와 2 곱하기 3도 되고, 그렇죠. 2, 3이 있고 1 곱하기 6도 되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런 약수들이 2, 3이 있는 건데, 5 같은 경우는 1과 5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소수죠. 그래서 두 소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이 숫자가 있을 때, 이 숫자의 원래 두 소수, 이걸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 이게 사실 공개키죠. 323에 대해서 공개키고, 두 개의 소수, 그 PQ라고 하는 PQ가 곱인데, 사실 323의 두 개의 소수는 뭐일까요? 퀴즈? 퀴즈입니다. 지금 다 듣고, 우와, 어떻게 알았어요? 정지현 학생? 어, 암산을 했나? 내가 막 떠들고 있을 때, 그걸 알아낸 거예요? 훌륭하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어요, 답이. 어, 좀 걸리면 내가 100달러라도 걸으려고 했는데, 실제로 100달러를 건 사건이습니다. 여기, 실제로, 되게 수색곡이죠. 그래서 이게 처음 공개된 게 1977년 8월인데, 그때 이제 공개하면서 퀴즈를 냈어요. 100달러를 주겠다. 어, 이 N이라는 값을 제공하고서 125짜리인데, 125짜리인데, 이거에 대한 P와 Q를 찾는 사람한테 100달러. 그 당시엔 100달러는 굉장히 큰 돈이죠. 1977년도니까. 지금 어느 정도 될 거나, 한 1000불은 더 될 건데, 한, 5000불? 그러니까 500만 원에서 한 정도 될 거야.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어, 자신이 있었으니까 사실은 낸 거죠. 내라고 제시를 했는데, 17년 만에, 1994년 4월 26일 600명의 지원자로 이루어진 팀이 이 PQ를 구한 거예요. 이 그만큼 어려운 거였죠. 이거 팀이 계산한 거죠. 지금 RSA가 이제 그 250짜리를 쓰고 있는데 이거 아마 그거를 풀라고 하면 우주의 나이만큼이나 걸린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걸 좀 더 설명을 해보면 n이 이제 좀 작은 수치로 해볼게요. n이 그 17,159라고 P가 17,159고 소수죠. Q도 1,247인데 이 두 개의 곱이 이제 어, 101억 7,500만 820 82만 8,273. 글씨 읽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로 정해졌다. 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공개키라고 발견했을 때 공개키 요거를 갖다 공개키로 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개인 키는 PQ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사람한테 공개를 하면 사실은 그거를 갖고서 PQ를 찾을 수는 없다. 대신 내가 보낸, 보낸 거에 대해서 암호를 풀 수는 있죠. 암호를 풀 수. 우리 가끔씩 은행에 가면 이제 공인인증서 쓰잖아요. 은행에 가서 공인인증서를 쓰는 건데 그 공인인증서가 사절키죠. 사절키고 공개키는 이제 그 인증기관에서 갖고 있다가 은행에서 내 것을 내 걸 암호해 갖고 딱 주면 저의 공개키를 가서 제 걸 풀어보고서 풀어보니까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저만이 할 수 있으니까 저만 저의 공개키를 풀 수 있는 건 제 것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비대칭형 암호화 방식입니다. 요 자료, 요 숫자나 이거는 뭐 다 알려진 거겠지만 그래도 요 자료는
양대일, 양대일 씨의 그 정보관 개론에서 배웁니다. 어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주로 그냥 얼렁뚱 넘어가려다가 소수로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주소를 좀 찾아서 만든 거죠. 그래갖고,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평문을 갖고서 이제 암호 알고리즘에 암호 키를 돌립니다. 돌리는데, 그래서 암호문이 나오죠. 암호문이 나오면,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이제 요거와 대칭되는 대칭키, 대칭키 이게 이제 공개키라고 하면 이게 비밀키고 이게 비밀키라고 하면 그러니까 개인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공개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똑같이 복화 키를 쓰고 알고 알고리즘을 딱 돌렸을 때 평문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실제로 해보면 키만 늘 뿐, 키만 늘 뿐 사실은 똑같이 복화 알고리즘도 암호화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암호문을 갖다가 마치 암호화하는 과정, 그러니까 복화 알고리즘이요. 암호화하는 과정을 딱 거쳤더니 평문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그래서 이 원리는 제가 시험에 반드시 낼 거예요. 이 평문을 암호화하면 암호화하면 암호문이 나오고 암호문을 갖다 복호화 키로서 복호화 알고리즘 돌리면 다시 평문이 나온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했지만 그 평문이라는 게 결국은 숫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스키 코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듯이 아스키 코드가 뭐예요? 그 ABC 값을 갖다가 숫자로 이렇게 대응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숫자는 다시 또 65, A가 대문자 A가 65라고 했을 때 65라는 것이 결국은 65도 기본적으로 그 이진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숫자가 됩니다. 숫자가. 그래서 이 평문이라는 것도 평문도 사실은 계속해서 0과 1에 쭉 연결된 거고 암호문도 0과 1의 라일이죠. 그래서 숫자 갖고서 암호했더니 다른 숫자가 됐다가 그 다음에 암호해 갖고 이제 복화했더니 단숫자가 나오는 거죠. 어제 해보셨습니까? 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10이라는 숫자를 그 이진수로 바꿔갖고 10이라는 걸 갖다가 그 키를 갖다가 음, 01, 0101 됐죠. 그래갖고 그 알고리즘을 갖다가 XOR로 써갖고 했더니 15가 나왔고 15라는 숫자 1111이었나요? 1111 1111을 다시 키를 똑같이 0101 넣어서 똑같이 XOR로 돌려봤더니 원래 값인 10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면서 이거는 이제 대칭키였지만 결국은 암호화를 해서 암호화된 것도 결국은 이진수고 그 암호문을 갖다 다시 그, 그 알고리즘에서 돌려도 돌려도 그것도 다시 이진수다. 다 이진수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보통 해시 값으로 이제 패스워드 같은 거 저장돼 있으면 특수문자 나오고 이상 글자도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해당되는 그 이진수로 된 바뀐 값들이 값에 해당되는 아스키 값을 쓰는 거예요. 어, 아스키 값이 결국은 특수문자가 되는 거고 막 여기 어떤 글자가 된 거죠.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고 실제로는 이진수로 바뀌면 결국은 다 이진수죠. 그래서 이 비대칭 암호화에서 이제 키를 갖다가 공개 키와 개인 키라고 합니다. 이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라고 그러는데 개인 키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거죠. 자기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 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이렇게 PC방 같은 데서 두면 안 되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이제
패스워드라는 게 좀 필요하지만 이 패스워드란 걸 또 유추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죠. 왜냐면 공개 키라는 것이 키값을 보면 제 이름도 나온다. 예를 들면 제 공개 키에는 제 이름도 나오고 그걸 어디서 발행했는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음, 무슨 K 사인인가? 어쨌든 그런 은행 같은 경우는 뭐 그런 형태로 표현돼 있고 그래서 지금 이걸 갖다가 이제 공개 키 갖고서 개인 키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 슈퍼컴퓨터를 동원하더라도 30년 이상 계산이 걸린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 하나 풀어갖고 뭐 하겠어요. 결국 이 암호화의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암호화의 혁명.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밥이고 어, 그 여성이 이제 캐롤인데 밥의 공개 키로 암호를 해갖고 주면 밥은 자기 개인 키로 이제 복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거꾸로도 됩니다. 거꾸로 돼요. 그 밥이 이제 개인 키로 암호화를 해갖고 보내주면 개인 키는 이 캐롤은 밥의 공개 키로 풀어보면 풀릴 수가 있는 거죠.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 요거를 조금만 더 설명해 주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없어요. 역시 여러분들은 훌륭하십니다. 프라이빗하게 질문하시면 되죠. 프라이빗하게.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영상을 다 유튜브에 올리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 처음에는 개별적인 주소를 가르쳐 줬는데 여러 개가 들어가니까 이제 전체 어, 제 채널에 있는 그 사이버 보안 입문이라고 하는 그 채널의 주소를 그냥 그대로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들어오면 거기에 이제 1장부터 2장부터 쭉 다 있는 거죠. 지금 4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암호 이야기하고 이제 어제 얘기했던 대체키 얘기했고 오늘 이제 비밀키를 4-2 정도 나오고 비대칭 암호 방식.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하나. 이게 이제 이 대칭형 암호 방식을 계속 이제 많이 쓰고 있어요. 보통 암호할 때 통신할 때는 대칭형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속도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죠. 음, 대칭키는 어, 대칭키는 공격키 방식의 암호화 방식보다 한 몇백 배 더 정도 빨라요. 이 몇백 배라는 것이 사실은 컴퓨터로 막상 계산하면은 사실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어떤 게 0.1초 걸리던 것이 0.1초 뒤 0.1초 뒤뭐 10초 이상 걸린다. 그러면 인터넷 통신을 못 하는 거죠. 0.01초 걸리던 것도 몇 초 걸려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하이브리드 방식이 나왔습니다. 하이브리드 방식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대칭키는 내가 상대 줄 수가 없잖아요. 상대가 주는 순간 뭐예요? 내가 어떻게 보통 아래 한글 같은 거를 갖다가 암호화를 했어요. 그래갖고 보냈어. 그러면 이제 읽어보려면 키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키를 같이 줘야 되잖아요. 키를 같이 메일에다가 보내면 뭐 어떻게 해? 중간에서 메일을 갖다가 탈취하면 다 보이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메일로 그 파일을 보내고 그 다음에 키는 따로 알려주죠. 비밀번호는 뭐뭐뭐야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게 이제 대칭 키라는 것이 동일한 키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문제죠.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그 대칭 키만 저기 공개 키로 암호화를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냥 키는 짧으니까 키는 짧고 이 암호문이나 평문 같은 건 굉장히 길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워드나 파워포인트 같은 게뭐 그 예를 들어서
한 10메가 나가는 거다. 뭐 그림도 사실 0101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다 암호화 되는 거죠. 싹 암호화 되는데 그걸 갖다 푸는 시간보다는 키가 이제 뭐 해봐야 보통 10자리 정도, 라고 했을 때, 그 키를 갖다가 공개키로 암호하면, 공개키로 암호하고, 비밀키로 푼다든지, 비밀키로 암호해서 푼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방식을 쓰게 됩니다. 여기 보면, 평면을 갖다가 암호문으로 이제 그 암호화를 하죠. 그때 이제 대치키를 썼어요. 이제 키를 입력을 했어요. 10자리. 뭐,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하게 뭐, 1, 2, 3, 4, 5, 6, 7, 8, 9, 10이다. 10, 그러면, 아니니까 11자리가 되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11자리를 갖다가 키로, 밑에 층 아마 키를 갖다가 이렇게 암호화를 해서 같이 보냅니다. 이 두 개의 키를 보낸 거죠. 어차피 암호화돼 있고, 어, 둘 다 암호화돼 있으니까 중간에서 탈출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중간에 탈취해갖고 이거 풀라고 해도 풀 수가 없어요. 어, 이게 개인 키로 보냈어요. 개인 키로 암호해갖고 그러면 공개 키로 이제 풀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상대의 공개 키로 암호화를 해갖고 보내면 상대밖에 못 풀죠. 상대밖에 못 풉니다. 자, 비밀 키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러면 뭘 먼저 하냐면 이 키를 암호화되어 있는 공개 키로 암호화되어 있는 걸 갖다가 나의 개인 키로 풀고 그럼 키가 나오죠. 이 키가 나옵니다. 컸다는 얘기는 이제 그게 1, 2, 3, 4, 5, 6, 7, 8, 9, 10으로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암호문을 갖다 연락을 할 때 키드라고 하면 그때 키를 갖다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넣어주면 성문이 나옵니다. 아, 실질은 이렇게 훌륭하게 잘 쓰이는 거죠. 예, 디지털 설명을 가는데, 음, 요거 하기 전에 해시 먼저 할게요. 해시 먼저. 해시는 뭐냐? 이제 해시 함수는 뭐냐면, 해시 함수는 우리가 보통 비밀번호로 만들 때 쓰는 방식입니다. 이 해시 함수 또는 암호화적 해시 함수라고 하는데 이게 암호화라는데 일방향 암호화하는 거예요. 일방향 암호화. 한쪽으로 밖에 암호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화가 안 된다. 그런 걸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역함수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역함수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이 해시 함수를 안 쓸 때는 뭐 인터넷에서 내가 비밀번호 잊어버렸다 그러면 가르쳐 줬어요. 본인 확인을 좀 어떻게 뭐 하고서. 근데 지금은 못 가르쳐 줘요. 실제로는 법에서 이걸 해시함수로 암호화라고 딱 써놨습니다. 일방향 암호화 방식을 써서 이걸 암호화해서 저장하라고 딱 우리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데서 보면 그 안전한 개인정보보호의 안전한 주를 위해서 이런 걸 비밀번호를 일방향 함수를 통해서 암호화라고 딱 정해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법을 위반할 수 없으니까 다 이제 일방향 암호화한다. 그러면 이제 패스워드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보통 많이 쓰는 게 SHA, 샤라고 하는데 SH 완스타 요즘에 그것도 약간 문제가 돼서 128비트, 128비트짜리 그 샤 128을 쓰는데 이걸 풀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임시 비밀번호를 만들어줍니다. 그 보통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본인 인증을 확인하죠. 아이디 확인하고 그다음에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이메일 갖고서 본인 인증을 쭉 한 다음에 그러고 나면 거기에 해당되는 핸드폰으로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주죠. 그 임시 패스워드를. 그리고 그 패스워드 갖고 로그인하면 그러면은 이제 바꾸라고 하죠. 비밀번호 다시. 그게 이제 이 해시 함수로 되어 있는 건데 그럼 이 해시 함수가 보통의 경우에 비밀번호를 갖다 암호화하는 쓰지만 실질은
이 문서가 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이 모든 문서는 이제 결국은 0과 1로 돼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0과 1로 다 돼 있는 값입니다. 1메가짜리도 1메가가 뭐 0과 1로 쭉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럼 그 1메가짜리 값을 갖다가 해시 함수로 딱 바꿔봤을 때 그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바뀌면, 그래서 한 비트라도만 바뀌면 그 중에 그 100만 개, 1메가바이트면 정확하게 800만 개의 0과 1로 구성될 수 있는데 800만 개 중에서 한 개만 바뀌었다. 그럼 이 해시값이 달라집니다. 그래, 그걸 다르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잘 만들어 놓은 게 이제 해시 함수죠. 그래서 하나만 달라져도 같이 해시값이 달라지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우리가 보통 무결성 증명할 때입니다. 무결성. 사실은 이 보안을 한다는 건 무결성과 사실은 비밀성을 갖다가 담보하고 가용성을 담보하자는 건데, 그 무결성과 기밀성은 이제 암호화로 하는 거죠. 암호화로 하는 거고, 이 무결성은 이게 변조되지 않았다는 거죠. 바뀌지 않았다. 원래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를 갖다가 해시 값을 갖고서 동일하게 나오면 이 문서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해시 값을 이제 이용해서 해시값과 공개키 이런 걸 이용해서 결국은 디지털 설명이라는 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설명. 디지털 설명을 이해하고 나면 이제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공개키를 갖다가 만약에 공개키를 암호화해서 비밀키로 암호화하는 방법은 이제 저의 공개키로 저한테 보낼 때는 저만 받아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보지 말라고. 근데, 근데 제가 만약에 개인 키로 암호화를 해서 보낸다고 하면 사실은 누구든지 사실은 풀어낼 수 있어요. 그죠?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암호화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려는 게 아니고, 왜냐면 제 공개 키는 공개돼 있으니까 사진 누구나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건 뭐냐면 그걸 보낼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서명이 된다는 거예요. 개인 키로 하게 되면. 개인 키로. 개인 키로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아주 서명이 된다. 음, 그렇죠? 여기서, 여기서 서명을 작성한다는 건 메시지로 개인 키를 암호화하는 거 되고, 어? 서명을 검증하는 것이 이제 공개 키로 복화를 하면, 어, 복화를 해서 보면, 이거는 이제 일종의 부인 방지도 됩니다. 내가 제 개인 키로 보내놓고 나서, 나는 솔직히 보낸 적이 없어. 말이 안 되죠? 음. 그래서, 왜냐, 그 개인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키를 공유하지 않고 패스워드 공유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을 잘 살펴보면, 이제 개인, 개인 공개 키와 해시를 잘 활용하면, 결국 디지털 설명이라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이게, 자, 지금 어떻게 하냐면, 평문이 있어요, 평문. 평문이 있어요. 평문이 있는데, 이 평문이 해시를 한다. 해시를 했어요. 음. 해시를 했다는 얘기는, 해시를 했다는 얘기는, 이 평문이 사실은, 이게, 나중에 이 복화하고 났을 때, 그때 해시 값이 같냐 안 가를 해서 결국은 무결성을 증명할 수 있다고 했죠. 변조되지 않았다. 근데 이제 이 해시 값이, 이게 이제 문제죠. 이 해시 값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 해시 값을 갖다가 이걸 암호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개인 키로 그거를 암호한다. 이건 제가 저의 개인 키로 암호했다는 건 제가 보냈다는 거죠. 제가 그거를 증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인이죠. 제가 제인이고 받는 사람이 요새죠. 요새. 예. 그래서 제인의 개인 키로 암호화를 했어요. 음, 제가 제인이에요. 웃기지도 않아요. 그 제가 제인인데 이걸 그래서 그럼 여기 이제 서명이 되는 겁니다. 서명. 그리고 이 평문과 서명을 같이 이제 받는 사람의 공개키로 암호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암호문은 사실은 요새만 복구할 수 있겠죠. 요새만 복구할 수 있어요. 그럼 요새는 이제 받았어요. 받았어. 그러면 개인 키로 복구를 딱 하고 나면 이제 평문이 나오죠. 평문이 나와요. 평문과 서명이 나오죠. 근데 서명은 지금 제인의 개인 키로 암호화돼 있죠. 서명은. 그 이거를 풀려면은 그 제인의 공개 키로 갖고 풀어야 돼요. 이건 공개돼 있으니까 풀 수가 있죠. 풀었어요. 그리고 풀리면 이거는 제인이 보낸 게 맞습니다. 그렇죠? 제인의 공개 키로 풀었을 때 제인만이 개인 키로 암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개 키로 풀어놓으면 이게 이제 해시 값이 나오겠죠. M만이 나오는데 똑같이 그 평문으로 온 것을 평문을 이거 이제 요새 개인 키로 복화를 했을 때 그 평문이 나왔는데 평문 나온 걸 갖다 똑같이 같은 해시 함수로 돌려봅니다. 그러면 두 개의 값이 일치하게 되면 이 평문이 변조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이 비교해갖고 같게 되면 이건 변조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이건 제인이 보냈구나. 라는 두 가지 디지털 서명과 변조되지 않은 것을 갖다가 답보될 수 있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는 해시하고 해시값과 그 다음에 공개키, 비밀키, 비치키를 이용해서 디지털 서명이라는 새로운 사실은 비즈니스가 성립이 되는 거죠. 문서에서 그걸 그대로 서로, 서로 이런 키를 사용하면 이, 이 문서를 증명을 서로 하는 거죠. 서로가 증명을 합니다. 여러 가지에서 비밀키와 그 다음에 디지털 서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보 은닉 기술 얘기를 좀 해보자 합니다. 정보 은닉 기술은 정보를 사실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거. 스테가노그래피라고 하는데, 스테가노는 통신한다는 뜻이고, 어, 그래퍼스는 감춘다는 의미가 들었습니다. 아, 그래퍼스가, 죄송합니다. 그래퍼스가 통신한다고 스테가노가 감춘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 그리스를 잘 몰라서. 그래서 어쨌든 스테가노 그래피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디서 유래되냐면 예전에 로마인들이 과일 주스 같은 걸 써갖고 종이를 썼어요. 글을 써서 보내면 이제 잘 안 한다는데 거기에 열을 가면 이제 이렇게 촛불 같은 데가 이렇게 교체되면은 이제 글씨가 딱 드러납니다. 그것도 역시 스테가노그래피 기술의 일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나 음악 파일, 동영상 파일에 숨겨서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툴이 있는데 오픈스테고에 가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가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약간 음, 제가 화면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번 요거 끝나면 반드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실제로 다운로드 받으면 이제 여기 보면 메시지 파일이 있고 커버 파일이 있습니다. 커버 파일이 있고 음, 그 메시지는 내가 숨기고자 하고는 음, 숨기자 메시지를 갖다 지원합니다. 메시지 파일에 이 메시지 파일 하는데 숨기고자 하는 메시지나 파일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파일을 집어넣어도 되고 그다음에 메시지를 딱 쓰고 근데 커버 파일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저희 그림 파일 갖다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커버 파일을 자기가 뭐 그림 하나 보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두 개를 결합돼서 나온 파일 이름은 역시 마치 이미지 파일 이름을 해야죠. 뭐 사진, 설악산에서 사진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일을 지정하면 이 파일에 사실은 아웃풋 스태그 파일에 여기에 이제 사실은 나의 숨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어, 숨 메시지가 딱 들어있어요. 그럼 어떻게 실제로 알았느냐? 상대도 사실은 똑같은 이거 갖고서 풀어보면 되는 거죠. 실은 그 이미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이미지는 똑같이 바뀌지 않는데 그걸 갖고서 스테가노 파일을 갖다가 이 패스워드 갖다 저장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패스워드를 보내도 되고 사실은 안 보내도 되죠. 그러면은 이제 상대는 extract 데이터를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그러면 그 파일을 갖다가 바꿔서 똑같이 풀어보면은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히든 메시지가 나옵니다. 워터마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워터마킹이 원래 사실은 집회 제작할 때 젖어 있는 상태에서 특정 그림을 삽입하고 날려버리면 어, 뭐 숨어 있기도 하고 사실은 보이기도 한다. 근데 막 이렇게 불에 비춰볼 때만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런 특징이 나타나죠. 워터마킹이라고 하는데 워터마킹은 원래 고대에서는 그냥 글씨를 갖다 써놨는데 물속에다 딱 집어넣었을 때 이제 집어넣었을 때 글씨가 딱 드러나는 것 때문에 사실 워터마킹이라는 표현을 사실은 썼었고 지도 제작 과정에서 그걸 좀 사용했던 거죠. 지금은 어떻게 워터마킹은 숨기려고 꼭 하는 건 아니에요. 워터마킹은 이제 저작권 같은 거 쓰려고 하니까 내가 씁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특정 파일을 갖다가 강의 자료 갖다 갖고 올 때 우리 교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교재를 쓴다고 하는 순간 그 사실 그 제작사하고 이렇게 제가 이런 파워포인트 이런 거 다 쓴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저작권의 동의를 받은 거죠. 동의를 받는데 그 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냥 다른 페이지에서 갖고 와갖고 갑자기 음, 교재 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동의를 못 받아서 그럴 때는 인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인용을 해주는 건데 워터마킹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 밑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곡은 누가 소유권이 있어 이렇게 하고 거기 밑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죠. 영화 필름도 마찬가지로 이건 누가 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딱 뒤에 워터마킹이죠. 스테가노그래피는 뭐예요? 그냥 아예 메시지를 숨기려고 하는 거죠. 못 보게. 근데 마치 그림을 보냈는데 거기에 메시지가 숨겨지는 거죠. 아니면 파일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파일에 보면 어떤 공간이 있습니다. 뒤에 숨어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용해서 쓰는 기술이고요. 한글 파일에서도 워터마킹을 갖다가 어, 이제 인쇄할 때 워터마킹해서 어, 넣을 수 있습니다. 원래 인쇄해서 워터마킹 탭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이제 글자를 넣든지 아니면 그래서 그림 파일 같은 거 집어넣으면 쫙 바닥에 깔립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보면 대대비 이렇게 글씨가 딱 써 있는 거 있죠? 밑에 살짝 깔려서 흐릿하게 그렇게 딱 나와서 그 워터마킹을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오픈 스테가노그래피를 이용해서 똑같이 그 워터마킹을 넣을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음, 여기 인베드 인베드 워터마킹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금 암호 부분을 다 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부분 어제 한 거하고 오늘 한 두 가를 잘 이해를 해놓으면 굉장히 그 이쪽 보안 쪽에 이해하는 데라든지 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보안 쪽에 안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만약에 조금 이걸 더 듣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제가 어, 동영상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